7월달 지나고 나니까 기분 좋습니다. 제1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아깝설 했다. 아까 요만큼 했다 그 대신. 정부 정책에서 부동산이라는 말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미래통합당은 그 예전 실력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보수는 썩었을지 모르지만 유능하다. 요새는 무능하고 지루해. 무능 지루해. 땡깡 그리고 억지 쓰고 하는 게 그쪽에 문화가 돼버렸어요. 상식적으로 토론 좀 하시고 자기네들끼리만 놀지 마라 제발 좀. 여당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너무 적대시하는 거라든지 본인들의 입지를 줄이는 일이거든요. 사회 전체를 아울러줘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사이다 발언처럼 시원하게 뭐 하시는 발언들이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염두에 뭐 계산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평소에 가졌더니 권력층, 특혜층 뭐 이런 거에 대한 제 반감이 바닥에 깔려 있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법조계에서 우리나라 세상을 이렇게 주물럭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는 하여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으면 제가 못 참아합니다. 도대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막 지루하면 못 참아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때 저는 제가 뭐 사이다 발언 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손 들고 이상하면 손 들고 얘기하고 이상하면 뭐 해가지고 왜 미래통합당 야당한테도 의사 진행 발언 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면 다들 시원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시원해요? 본회의에서도 그때 뭐 통합당에 대해서 일침 아닌 일침을 하신 거잖아요. 왜 일침 아니에요? 일침인데. 일침인가? 일단은 범 여건이라는 것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노련해졌어요. 훨씬 더. 그쵸. 그러니까 이제 18대 국회는 초선 의원이라서 아직 국회 운영도 잘 모르고 아무래도 그때는 아마추어 아니에요. 그쵸, 지금에 네. 비하면. 제가 그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비위 판사가 있더라도 그쵸, 놔둘 테니까 국회에서 탄핵해 보려면 탄핵해 보라는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 제가 또 확 돌았죠. 그쵸, 네. 아니 누가 니네들은 왜 10년씩이나 그냥 하냐 그러니까, 비위 판사가. 우리는 4년밖에 못하고 우리도 그쵸.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하는데 가장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던 말이 왜 검찰청은 국회에 나와서 업무 보고 안 하냐. 그쵸. 경찰청이라든가 감사원이나 다른 해양청이나 이런 데는 다 나와서 하는데 왜 안 하냐. 그쵸. 아니 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자꾸 겸손해지지를 못하고 기고만장해지고 권위의식에 빠지는 거. 우리나라의 검찰이 문제고 그쵸. 또 한쪽에서는 돈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문제다. 이게 두 개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안 해서 저는 이상해서 또 손 들고 또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동안 왜 해야 될 질문을 근데 많이 안 많은 했냐. 기자님들 그 다음에 행정관료들도 정말 업무보고를 안 했던 거야. 너무 이상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새롭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8월 임시국회 공수처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공수처법도 지금 금방은 아닐 겁니다. 지금 8월 중순까지 미래통합당한테 그 추천위원을 그쵸. 추천하라 그 임시국회 라고 전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법을 보면서 의결 과정이 이상하다. 모법이 7명의 위원이 있는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내 세상에 이런 거 봤습니까? 보통 과반수? 아니면 3분의 2? 그쵸. 때로는 4분의 3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전원 일치 같은 것도 있는데 7명 중에 6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정확히 80 몇 퍼센트 되겠네? 이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상한 건 뭐냐면은 7명이 항상 다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쵸. 갑자기 한 사람이 관둘 수도 있는 그쵸. 거고 그럼 공석이 어떡하란 될 수도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는 이 의결 방식을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발의 한번 해볼까? 의결 방식의 정상화에 대해서 빨리 준비해. 누가 준비할래?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 법을 법사위에서 만들어 놓는지 나는 이상하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게 입법이 되면 빨리 들어올 거라고 추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명 중에 6명이 되면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쵸. 추천을 안 하죠. 다 모여야 근데 이게 4분의 3이든 3분의 2든 뭐 이렇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의견을 뭔가 내야지. 그쵸.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우리가 맨날 미래통합당 달래가면서 해야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너무 큰 의무를 주지 말아주세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지난 2달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요. 그쵸. 열린민주당 아직 작은 당으로서 굉장히 뭐 그 외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에서 시행령 관련으로 좀 문제, 지금 이제 황희석 최고가 굉장히 열심히 문제 제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게 국회에서 법 통과됐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현장에서는 시행령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농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게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사보타주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열심히 또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되고, 네. 네. 8월 29일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아 그렇네요. 네, 이제 전대 이후에 열린민주당이랑 이제 통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는 뭐 총선 끝난 이후부터 바로 나왔던 그쵸, 얘기고요. 이게 공식화될지 어떨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저희 열린민주당에는 항상 그냥 열어놓고 있는 거지 저희가 뭐 하자 말자 이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도부 뽑히고 나서 그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뭐 얘기가 뭐 우리는 또 아니 뭐 조건이 맞아야지 뭐 하는 그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도 내걸 테고 조건이 우리는 또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그쵸. 의사 결정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당원들이 참여를 하실지 찬성을 하실지 조건에 따라 또 굉장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소리 그쵸. 하거나 뭐 이런 얘기야 당연히 하죠.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도부의 그쵸. 권한과 네. 책임이 생긴다는 게 하는 거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처음에 열린민주당을 만들었던 것도 이게 선명한 야당 그쵸. 또는 그러니까 선명한 개혁을 앞세운 여당. 여당. 네. 그러니까 이른바 매운맛 작아도 작은 고추지만 매운 거. 그다음에 바깥에서 민주당이 못하는 얘기를 그쵸. 확실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점에서는 지금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런 게 민주당의 여당의 행보에 도움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의원들은 좀 이제 한계는 좀 느끼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뭐 법안 발의할 때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저기 속삭여야 되고 막 지금은 비례정당인데 내년 4월달 보궐선거나 또는 그 다음에 대선이나 지선에서 과연 우리가 지역에 나가는 거를 하느냐. 근데 지역에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민주당하고 이제 그쵸. 충돌. 대립각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굉장한 선명한 개혁 노선의 당원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 지지자들 중에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열린민주당에 와 그쵸.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호어지 지층들이 빠져나가 있으니까 조금 힘이 열린민주당. 빠지죠. 네. 특히 대선을 치르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런 게 다 이렇게 와 결집이 있어야지 돼야 결집이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당 지도부가 또 구성이 되고 하면은 이제 뭐 발언이나 뭐 그런 거 행동에 제약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는. 저는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미움받을 거야. 근데 저는 네. 뭐 항상 제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가릴 거 없이 그쵸. 어떤 이제 합리적인 생각과 이런 게 있는 걸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솔직히 18대 국회에 있을 때도 그쵸. 당론이 있어도 저 반대 투표한 적도 많아요.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그러고 보니까 저 여당 의원 한 번도 못 해봤네. 범여권 의원만 해봤네. 진짜 여당이 되면은 나의 야성조차 없어질 것이냐. 그건 재미없는데. 네, 그건 재미없는데. 저는 워낙부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건 야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쵸. 라고 생각해요. 여든 야든 야성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니라 하여튼 꼿꼿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밀어주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건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솔직히 정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잘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 눈엔 보이는데 미래통합당 눈에는 안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 3부에서 제일 그쵸. 중요한 거는 입법. 아무리 미움을 받더라도 입법부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는 존재 자체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국회 되게 미워합니다. 국회의원을 되게 미워합니다. 제가 욕하면 되게들 싫어해요. 그래요? 왜 이렇게 싫어해? 뭐 그게 다 진실인데. 근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 질문 또 있어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